안녕하세요.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 오늘 알아볼 거 창업 고민 상담소입니다. 이 창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콘텐츠인데, 저한테 물어보신 것 중에 사업계획서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저희 회사에서 쓰는 방식들 웬만하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업계획서를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됐는지 샘플 자료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계획서 샘플 자료 보면서 좀 설명드릴 건데요. 창업진흥원에서 이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좀 가이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된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창업 도약 패키지 작성할 때 작성 양식인데, 아이템 개요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 있는 사업계획서 내용 다 쓰고 나면 그거를 요약해서 쓴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제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우리께 어떤 건지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먼저 문제 인식부터 볼 텐데요. 이 창업 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템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타낼 건데, 전체적인 이제 시장 개요 부분들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현재 개발 상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창업 도약이나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 회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개발 완료 상태, 선행 기술 조사 뭐 이런 형태로 좀 나타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성, 목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 만들겠다. 수요 맞춤형 우리 제품 개발하겠다. 또는 우리 고객들이 이런 불만 사항들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고도화해야 된다. 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해야 이거 그냥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만들고 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고도화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아이템, 이제 목표 시장과 현황 분석인데, 이 목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장, TSS 방식으로 나타내는데, 그런 시장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전체 시장, 뭐 이런 것들 보여주셔도 되는데, 타겟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 제품을 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좀 나타내 주시는 게 저는 좀 더 낫다. 그러니까 우리 원래 제품 구매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개발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구매해 주기로 했다. 그 구매 확약서 또는 구매 의향서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그 시장 파일을 좀 작성해 주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경쟁사 분석은 뭐 이렇게 글로 적는 것보다 비교할 수 있는 표로 나타내 주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경쟁사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그런 형태로 나타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 쓸 때 중요하다고 제가 언급하고 있는 이 실현 가능성, 창업 아이템이 어떤 형태로 결과물이 나올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최종 결과물, 그래서 최종 산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지원 사업 하다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과 보고를 어떻게 할 건지, 결과물이 뭔지 이거를 여기에다가 적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요거 개요에도 요거 작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나타내 주고, 그 다음에 이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그러니까 이거 만들기 위해서 직접 제작할 건지 아니면 외주 용역 줄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설계 기술이 필요한지,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단계, 그래서 이 지원 사업으로 개발할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 주시면 조금 더 어떻게 구현이 될 건지,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이거를 이제 이 사업계획서만 보고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기술보고 계획은 뭐 이런 내용들 사실 그대로 해주셔도 됩니다. 멘토링 통해 가지고 보안 시스템 구성하겠다. 이제 기업 부설 연구소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보안 유출 예방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 기술보호 계획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실현 및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 작성하는 건데,
이 어플리케이션 고도화하기 위해서 어떤 큰 틀에서 이렇게 진행할 거다.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기능을 만들 건지 그 기능에 대해서 좀 나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처 요청에 의해서 고도화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런 고도화 해달라고 했던 기능 명세나 아니면 그 업체에서 요청했던 메일 아니면 카톡 이런 부분들을 캡처해서 넣어 주시는 것도 하나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MOU 체결했던 서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넣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품과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우리 경쟁업체의 제품에 대비해서 어떻게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우리가 경쟁사 비교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그것만 나타내 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전략인데 돈을 어떻게 벌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작성하시는데 앞에 내용과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수요 맞춤형으로 제품 개발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수요처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수요처를 통해 가지고 매출을 낼 건데 계산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또는 한 개의 제품을 판매했을 때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는지 또는 1년에 얼마 벌 수 있는지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지원 사업을 해주고 이만큼의 성과가 나니까 다른 데보다 좀 더 효율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데 더 많은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1단계 BM과 2단계 BM으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 우리가 타겟한 고객을 어떻게 이제 확보할 거고, 그 다음에 그 확보된 고객을 바탕으로 수익을 어떻게 낼 건지가 나왔으면 파급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어떻게 매출을 낼 건지, 추가적인 우리 고객 발굴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 더 좋다는 거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을 하도록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어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매출 실적,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물건을 판매해 왔는지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 제품과 서비스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객하고 계속해서 어떤 제품을 판매했었고, 그래서 이 지금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업체들한테 팔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실적들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확대 및 사업화 추진 전략.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참고해 주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를 좀 더 구체화해주는, 그 다음에 두리뭉실하게 적는 것보다 정말 디테일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품이 만들어지면 이런 매출들이 발생할 거다라는 것들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다가 물건을 판매했을 때 가격이 얼마인데 판매 금액이 얼마다라는 형태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전체 로드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 일정,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고 저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나타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림이 잘 보이진 않지만 요런 형태로 막대기가 있고 연도별, 그 다음에 분기별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타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초기에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지금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후기에는 어떻게 제품을 고도화할 건지 이런 형태로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텍스트, 이 표 형태로 나타내 준 거고, 이 위에 있는 거는 이 표 형태로 나타낸 거를 그림화, 도식화 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약 기간 내에 목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 그리는 거 말고 이 협약 기간 내에 해야 될 부분들 그것만 나타내 주는 거고, 이 사업 추진 일정도 협약 기간 내에 지원받은 돈 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 그거를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
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는 각 비목별로 사용 금액 적어주시면 되고, 전체 정부 지원금 그리고 현금 부담, 그 현물 부담 요거 작성해 주셔가지고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으니까 이제 자금 조달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돈 가지고 다 만들겠다. 모질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영업 활동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뭐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제품 팔아서 수익을 발생한 부분들이 일부 투자되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우리가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이제 활용하겠다. 아니면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건비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출구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내용들 참고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출구 전략을 세우거나 아니면 딴 데 이제 우리 이 사업을 좀 더 키워가지고 특허 이전이나 아니면 기술 이전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출구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게 좀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해 주셔도 되고 출구 전략이라는 게 이 회사를 누군가한테 넘기고 끝내겠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사업 성장을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자금 확보를 어떻게 한 다음에 이것보다 더 나은 단계로 어떻게 성장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작성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내냐면 이렇게 글로 쭉 적어 주시는 것도 필요한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표로 정리해 주시는 걸 주로 많이 하라고 얘기 드리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기업 현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냥 쭉 적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연역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것들을 그림화해서 작업해 주시는 편도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인원, 우리 인력 현황에 대해서 쭉 적어 주시고 이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직도로 나타내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인력 고용이 있는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그 다음에 외부 협력기관 우리랑 같이 하고 있는 이 파트너사에 대한 정보들만 적어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ESG 경영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 참고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그 부분만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사회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하자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형태도 가능하고 아니면 ESG 경영 도입에 대해서 멘토링 후에 이제 세부 지침을 설정할 예정이다. 차후에 우리가 고민해 보겠다라는 형태로 작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가도 문제 없을 것 같긴 해요. 경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 문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배 구조는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배 구조보다는 어떻게 기업 문화를 형성하겠다라는 부분들 좀 작성해 주신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내용 한번 보면서 설명드렸는데 이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작성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 보면 전부 다 이 글로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 표현된다면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좀 읽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나 그림을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예전에 찍어 놨던 영상들 보면 각 파트별로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지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좀 작성해 주시면 그래도 이사 전달할 때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요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